끌어당김을 했더니 벤츠를 얻었다. 몇 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이런 유튜브에 넘쳐나는 어그로성 영상 이제 좀 지겹지 않으세요? 우리 그만 헛갈 때도 됐잖아요. 남들은 잘도 끌어당기는 것 같은데 도무지 내 인생은 변하는 게 없다. 더 꼬여만 간다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식상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본질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쩌면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들을 기가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만 따라와 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예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나열해 볼게요. 같은 파동을 가진 것들끼리 끌어당긴다.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면 좋은 일들이 끌어당겨진다. 감사와 사랑의 파동을 내보내면 그에 맞는 현실이 끌어당겨진다. 가졌다고 생생하게 상상하며 풍요로운 감정을 느껴라.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며 잠들어라. 기분 좋은 느낌을 항상 유지해라. 여러 가지 현실 시나리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놓아버려라. 간절함이 오히려 일을 망친다. 등등.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벌써 지겨워요, 저는. 아니, 이 개념들이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적용이 되던가요? 머리로 이해를 했으면 몸으로 체득하고 그 개념을 삶으로 살아내야 내 인생이 변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안 될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풍요와 감사를 느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그 순간에 1000만 배 정도의 강도로 무의식에서는 결핍, 불안, 짜증의 파동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주는 에고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반응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의식에 반응한다고요. 잠시 솔직해져 볼까요? 끌어당김 영상에서 감사와 풍요를 느끼래. 근데 그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풍요로우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찝찝하세요? 계속 기분 좋은 감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데 고지서는 날라오지, 당장 대출금의 카드값 걱정은 되지, 이런 현실에서 풍요로움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당장 걱정거리가 산더미인데 기분이 어떻게 좋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원하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골라 잡으라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뭐를 잡냐고요. 맞죠?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지금 현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지금 뭔가 바꾸고 싶고 나아지고 싶으니까 새로운 걸 끌어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내 마음속에 깔려있는 기분값은 뭐죠? 짜증나. 이 현실이 싫어. 빨리 벗어나고 싶어.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불안해. 와 같은 생각들이죠. 근데 이 생각들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억누르고 있는 무의식적인 감정에서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각은 감정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요. 이 감정과 생각에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주 양자장과 실시간으로 교류하면서 앞으로의 현실 사건들을 창조해내고 있어요. 현실 세계는 양자장 그 자체거든요. 양자장은 기본적으로 파동으로 존재해요. 근데 어떤 에너지가 입력되는 순간에 입자로 변해요. 그 입력값인 에너지가 바로 우리의 무의식과 감정, 그리고 믿음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은 앞으로 서서히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나는 1억을 원해 라고 확언하고 감사를 외치는 동안에도 무의식은 쉴 새 없이 불안감, 짜증, 억울함과 같은 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우주 양자장에 퍼뜨리고 있겠죠. 무의식적으로요. 왜? 애초에 내 인생이 싫고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무의식과 의식이 충돌할 때 인생은 더 꼬여만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부정적 감정의 주파수를 아주 강력한 강도로 내뿜고 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인생을 끌어당기겠다고 하루 100번 쓰기, 확언, 상상 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과 의식이 충돌하겠죠. 이때 강력하게 억누르는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인생은 더 꼬야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끌어당김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저항이 크게 발생하면서 부정적 에너지만 더 커지거든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들은 그 감정을 해소해 줄 때까지 더 큰 강도로 인생의 불안하고 불행한 사건들을 끌어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주의 양자장과 우리의 현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우리의 무의식이 현실로 비춰진 것이 곧 우주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이 우주는 여러분의 무의식에 반응해요. 여러분의 에고적인 의식에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무의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다가올 현실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원함의 출발이 어떤 감정으로부터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애초에 내가 돈을 끌어당기고 싶은 이유가 이 현실이 싫고 불안하기 때문이라면 그 싫고 불안한 감정을 느낄 상황만 계속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끌어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 상황이 불안해,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원하고 끌어당기려고 노력해봤자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불안감을 또다시 느끼게 해줄 거예요. 무의식 속의 불안함의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현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리예요. 양자장은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원한다고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주의 양자장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에요. 그냥 거울이에요. 여러분의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적 감정 파동만을 느끼고 그걸 그냥 되비춰줄 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주 에너지장은 여러분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반응해요. 여러분이 무의식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정렬시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끌어당김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요동치고 괴로운데 입으로는 감사와 사랑을 외칠 때마다 무의식은 더 센 강도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거예요. 결국 더 센 강도로 불안해지고 괴로워지는 사건들이 펼쳐지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현실은 정확한 원리로 펼쳐져요. 좀 깨어서 보면 내 무의식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수도 없이 체험해요. 예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평소에 일을 너무 잘하던 제 직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그 직원이 신기하게 꼭 제가 지켜볼 때만 시도 때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업무 실수를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제 무의식적 관념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라는 관념을 알아차리고 정화했어요. 이 믿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 봤더니 어린 시절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던 자아가 숨겨져 있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자아를 옅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다음 날부터 제가 지적할 일이 없었어요.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돼. 라는 무의식 속의 관념을 알아채고 정화하자마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순조롭게 정렬된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층간소음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 오자마자 앞에 공터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내가 사려고 하는 토지 앞에 공터가 있으면 당연히 이 공터에 뭐가 들어올 예정인지 정도는 알아보고 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저의 에고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애초에 이 집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층간소음이 싫어서였잖아요. 이 분노의 감정이 제 무의식 속에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사한다고 현실이 달라질 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를 갔어도 똑같이 소음에 시달리는 현실이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죠. 왜요? 현실은 무의식의 거울이니까요. 소음에 시달릴 때 느껴지는 억울함, 분노라는 감정이 잔뜩 억눌려 있는데도 그 감정을 봐주지 않고 오히려 도망을 왔기 때문에 더 큰 소음이 있는 곳으로 이사와야 됐던 거죠. 자,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이 땅을 선택할 때 제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집을 지으면 더 크게 분노를 느낄 수 있게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제 에고를 통해서 이 땅을 사게 만든 거고요. 어쨌든 제가 집을 짓고 이사와서 3개월이 지나자마자 공사가 시작됐고요. 공사 소음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공사장 노동자분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확성기를 갖고 나와서 노동가를 밤낮으로 틀어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나가서 읍소도 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뒤돌아서면 다시 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었어요. 그때 가만히 앉아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이 소음이 건드리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나는 피해만 본다. 너무 억울해. 라는 피해자의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바로 이 자아를 옅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엄청 많이 울고 엄청 정화했어요. 어떻게 될게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데 바로 다음날 확성기 소리가 말도 안 되게 작아졌어요. 다른 누가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 확성기가 고장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분노의 감정을 정한 바로 다음날 확성기 소리가 현저하게 작아진 현실을 보면서 제 입에서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래? 라는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한 2, 3일 지나니까 아예 그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별생쇼를 다 해도 안 달라지던 현실이 제가 제 마음만 들여다보고 내면을 정화했을 뿐인데 그냥 달라졌어요. 여러분, 눈앞의 모든 현실은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내보내는 주파수에 따라 정렬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에고의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 그 무의식의 파동에 맞춰서 현실이 시시각각 배치되고 정렬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의식과 이 현실 세계는 그냥 하나거든요. 현실이 내 무의식의 거울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의 내면 속에 지배적인 그 감정을 정화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현실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파동이 안정적으로 진동하게 되는 거고요. 현실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일들로 재배열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쓰레기가 많아서 악취가 난다면 거기에 방향제를 쓰고 향수를 뿌릴 게 아니죠. 당연히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겠죠. 내 감정이 괴로운데 억지로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 건 쓰레기 위에다가 향수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쓰레기를 하나씩 치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 무의식 정화, 감정 정화라는 걸 본격적으로 한 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의식 정화를 하기 전과 후의 저의 인생은 거의 180도로 결이 달라졌어요. 수입, 자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단 인생 사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들도 이 채널을 통해서 많이 나눠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나 자신을 속이는 가짜 끌어당김에서 벗어나서 진짜 끌어당김을 해봅시다. 무의식을 정화하면서 가능해요.